네, 이번에는 외환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은행 최진호 이코노미스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네, 최 이코노미스트님, 자 이번 주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지난주 미국이 이제 비컷으로 공식적인 피벗을 시작을 했고요. 일본, 영국 등 이제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회의도 소화하면서 외환시장은 좀 방향성 탐색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2번 남아있는 FOMC에서 금리가 얼마나 더 빨리 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힌트 찾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금요일에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도 예정돼 있어서 이런 이벤트들을 확인하면서 환율 흐름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0포인트는 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 흐름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미국을 보면 이제 달러 지수와 미국 국채 금리 모두 FOMC 이전까지는 큰 폭으로 내렸는데요. 오히려 이제 비컷 이후에는 더 이상 하락하지 못하고 좀 하방 경직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이 비컷으로 피벗 사이클을 시작했지만 점도표에서 제시된 올해와 내년 말까지의 기준금리 인하폭이 그러니까 이번에 근본 비컷을 포함해서 200bp 정도로 시장의 예상보다는 그렇게 가파르진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달러 지수 100포인트는 2023년 이후에 유의미한 하단으로 지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달러 지수가 100포인트를 유의미하게 하향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장에 반영된 정도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요. 이런 시그널이 관심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이제 달러 지수 100포인트는 일시적으로 뚫릴 수는 있겠지만 레벨 자체가 완전히 100포인트 밑에서 이제 하향 안착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어제 이제 유로화 같은 경우가 이제 유로존 쪽에 여러 뭐 영국, 프랑스, 독일, 프랑스 등 이제 PMI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유로가 좀 이렇게 약세를 딴 날보다 좀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자 이런 어떤 지표들, 물가 성장률, 뭐 제조업 지표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인데 이게 지금 달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시장의 초점은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성장성, 이제 그로스와 관련된 그런 경기 지표로 옮겨간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번 주에 이제 발표되는 미국과 관련돼 있는 제조 지표들, 그리고 소비 관련된 고용 관련된 그런 지표들이 위축이 된다면 그 위축되는 속도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가 충분히 다시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기 침체 우려가 만약에 불거지게 된다면 이것은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앞서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좀 생각을 해볼 때 이런 침체 우려가 불거질수록 달러 지수가 이제 100포인트 밑까지 하향 안정화되면서 같이 달러 원 레벨이 유의미하게 낮아질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문을 답을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네네. 미국 경제가 침체를 보였던 시기에 뭐 달러 원 환율이 낮았던 경험이 이렇게 극히 드물었다는 점에서 같이 달러 원 환율이 침체와 함께 낮아진다라는 것은 약간 부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주 금요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엔화 변동성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자민당 총재 유력 후보는 3명 정도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 다카이치 사나이 경제안보 담당상, 그리고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입니다. 이 중에서 이시바 시게루 그리고 고이즈미 신지로의 경우에는 경제 정책 면에서 볼 때 현재 기시다 정권과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보수적으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이 같은 경우에는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다카이치 사나이가 당선된다고 해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어떤 이제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는 않겠지만요. 재정 정책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경제 운용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 이슈를 모니터링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카이치 그동안에 조금 3명 중에서도 그렇게 선두정은 아니었는데 조금 더 주목해 봐야겠네요. 근데 어쨌거나 9명이나 나온 거 보니까 지금 자민당도 내다 할 만한 인물은 없나 봅니다. 뭔 9명입니까? 무슨 뭐 아파트 동대표 뽑는 것도 아니고. 네. 아니 저기 네. 미국이 이제 9월 FOMC 비컷을 단행했고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도 시사한 상황인데 우리 최진호 이코노미스트님 우리 환율에 조금 집중해 주시죠. 아까 이제 미국은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달러가 약해질 것 같지는 않다. 소위 말하는 건 이제 달러 스마일 이론에도 부합하는 말씀이신데 지금 보시기에 우리 연말에 1,200원대에서 마감할 것 같습니까? 지금 계속 1,300원대에서 놓을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이제 미국 경기 지표하고 통화 정책으로 이제 공표돼 있는 속도를 이제 고려를 해보게 되면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1,200원대 진입보다는 조금 소폭 높은 1,300원 초반대가 이제 저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연말에 달러 환율이 1,200원대에서 완전히 하향 안정화가 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미국 경기가 너무 급격하게 위축되지 않고 완만하게 둔화되는 그 슬로우 다운이라는 그런 국면이 시장에서 확신이 좀 높아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연준이 이번에 점도표를 통해서 시사한 대로 기준금리 인하가 너무 빨라져서도 안 되고 더 줄어들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딱 50bp 정도의 금리 인하 정도만을 진행을 하면서 이번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경기 침체의 대응이 아닌 그런 유동성 공급을 위한 보험성 인하다라는 그런 성격이 조금 더 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